네, 안녕하세요. 로드마인 찼습니다. 마츠다 MX-5 RF를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지난번랑 똑같은 화이트 아니냐? 실내가 다르죠. 아마 MX-5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츠다는 이제 저희가 현지에서 가져올 때 굉장히 제한된 조건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가끔 돌연변이처럼 우리가 사올 수 있게 되는 차가 바로 이 실내 브라운 컬러의 RF입니다. 마츠다의 브라운 컬러 시트가 가능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MX-5를 한국에서 유행시키게 된 것이 소프트탑 그리고 직물 시트로 구성된 그런 모델이 한국에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츠다는 뭔가 시트가 항상 블랙 컬러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MX-5는 저희가 예전에 북미 버전을 많이 팔 때 그때는 다 가죽 시트로 나갔기 때문에 탄레더라고 해가지고 실내가 약간 노란기가 있는 가죽 시트로 많이 출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수입해오고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져온 이 MX-5 RF는 브라운 컬러로 오게 됐습니다. 가까이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MX-5의 장점은 결국 이 롱노즈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옆에서 봤을 때 가장 멋진 쉐입을 가져오는 게 바로 MX-5예요. MX-5의 디자인적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 본넷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쭉 길어요. 이렇게 작은 차에 이렇게 긴 본넷을 가질 수가 있나? 비율적으로 굉장히 긴 거죠. 하지만 운전석에서 tas을 때 롱노즈 숏테일 타입의 디자인에서 내가 뒤에 앉아있다 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MX-5는 경량카예요. 이거를 제가 요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MX-5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비싸졌는데 대체 왜 사냐? 저는 이 차는 경량카로 사는 거예요. 그럼 경량카라서 뭐 스포티하고 뭐 스포츠카라서 빠르고 이것 때문이냐? 그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왜냐면 자동차가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무거워야 됩니다. 엔진이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엔진이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크고 무거운 엔진이 있는데 나머지가 다 가벼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엔진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이 엔진을 균형 있게 지탱하고 그런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엔진만 크고 파워풀하면은 좋다 이게 아닌 거죠. MX-5는 그럼 뭐냐? 전체가 가벼워요. 이 차는 엔진도 가볍고 이 브랜드가 제조할 때 고려했던 그 지향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엔진을 강력한 출력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5대5 밸런스, 사람이 탔을 때 5대5가 될 수 있도록 무게 배분을 신경을 쓰고 출력은 적절하게 86마력, 181마력 이 정도 되거든요. 180마력대의 엔진으로 적절하게 경량화를 만들어서, 그럼 무게가 결국 얼마냐? 소프트탑이 1050kg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하드탑은 얼마냐? 쉽게 말해 11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1톤 정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1톤 정도 되는 차가 어디 있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못 찾아요. 이렇게 오픈탑을 가지고 있고 약간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는 2인승 차 중에 1100km 혹은 1050km대의 차를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세팅인 거예요. 그래서 MX-5를 좋아하는 거고, 그럼 MX-5를 만든 마츠다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제 유추를 하는 거지만 마츠다에서는 도시명 로드스터로 만든 겁니다. 도시에서 이 차를 타고 여기서 저기로 간편하게 편하게 비즈니스카처럼 만든 게 바로 마츠다 MX-5예요. 사실은 수동보다는 오토미션이 더 많이 팔리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수동이 많이 팔리게 됐죠. 여러 가지 배경 이유가 있지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수동 타는 사람이 뭐 100명 중에 한 3명이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MX-5가 수동이 많이 팔렸냐? 그 수동차를 우리가 많이 가져와서 그런 겁니다. 그게 저렴했으니까 그 당시에.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RF랑 수동이랑 사실 가격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게 돼요. 전동으로 탑이 오픈되는 RF 모델에 오토미션을 사는 게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왔어요. 하지만 MX-5를 인식하는 분들 중에 하드탑 RF에 오토미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경량화 로드스터 중에 MX-5 RF 굉장히 추천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MX-5 RF가 국내에 별로 많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설명을 드릴 때는 소프트탑 모델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설명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MX-5가 처음 등장한 게 2016년 정도예요. 16년에 등장했을 때부터 얘는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요즘은 에스컬레이드도 유콘도 뭐 헤드레스트 스피커 많이 넣죠. 심지어 F150도 풀체인지 된 게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있는 차가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벤츠의 이런 로드스터나 이런 차들은 있었지만 MX-5처럼 경량화된 로드스터에 헤드레스트 스피커를 적용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는데 지금도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MX-5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소프트탑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소프트탑의 직물 시트에는 이 시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RF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RF를 찾는 분들한테 사소하지만 보스 헤드레스트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는 것도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픈카는 탑을 오픈했을 때 이 실내 인테리어가 좀 화사하게 보여야 또 오픈했을 때 좀 이제 보는 맛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테리어의 익스테리어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오픈카인데, 브라운 시트로 돼 있으면 더 매력이 있죠. 아무래도 열었을 때 그냥 생 블랙인 것보다. 물론 블랙도 괜찮아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브라운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RF를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브라운을 주문을 받아도 못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는 화이트에 브라운 인테리어로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화이트에 브라운 인테리어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그걸 장담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라운은 운 좋게도 그 딜러십에 있어서 약간 돌연변이처럼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촬영하면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했을 때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MX-5는 전동 시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 허벅지를 조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수동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허벅지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서 그 신체적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많이 애를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 기울기, 그리고 이제 이걸로 리클라이닝. 높이는 조절이 안 돼요. 키 작은 여성분들이 타실 때는 여기다가 약간은 쿠션이 있는 뭐 방석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받쳐서 타시기를 권해드리고, 남성분은 키가 180인 분들까지는 그냥 편하게 타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분 중에 어떤 여성분이 앉으셨는데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은 이게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또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 조절이 되죠. 기울기 그리고 앞뒤 조절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포지션으로 좀 조절이 가능하다.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그렇게 막 크진 않아도 181은 되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 앉아 보겠습니다. 저야 자주 앉는데 키 181에 덩치가 좀 있는 남자가 앉아도 답답하지 않고 시트가 이렇게 딱 받쳐주는 느낌이 들어요. 좀 얘는 좀 시트에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레카로 시트처럼 버킷 시트 이렇게 막 강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시트는 버킷 형태로 돼 있지만 하드코어한 그런 버킷 시트처럼 흉내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운전을 하면서 내가 코너를 확 꺾어도 이 시트의 유격으로 인해서 몸이 쏠림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오토 와이퍼도 들어있고 오토 헤드램프도 들어있고 그리고 오토 에어컨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옵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면 열선도 있죠. 순정 열선 버튼이 있는데 이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날씨 추운데 무슨 오픈을 하냐 이러지만 실제로는 날씨가 조금 쌀쌀한 오늘 같은 날, 오늘 지금 최고 온도가 8도거든요. 오늘같이 약간 쌀쌀한 날도 오픈을 하고 달리면 춥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히터를 틀고 열선을 켜고 따뜻함과 그 왜 겨울철에 야외 온천 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밖은 굉장히 추운데 뜨거운 물에 확 몸담근 것처럼.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벤츠 그 오픈카들 중에서는 에어스카프 기능이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또 뜨거운 바람이 돌게 하고 위에서는 찬바람이 흐르게 하고 하면서 두 가지 뜨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온도를 즐기면서도 또 오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1월 달까지는 11월 초, 중순까지는 또 오픈을 즐기는 재미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RF에는 오토 디밍 미러도 들어갑니다. 소프트 탑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버튼으로 탑을 닫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음도 한번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배기음. MX-5 트렁크는 제가 정말 감탄하는 트렁크 중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오픈카들은
하드탑인 경우에 탑이 들어가면은 트렁크가 침범되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하드탑이건 소프트탑이건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인 그런 트렁크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그 트렁크 공간이 꽤 큽니다. 볼까요? 가스 리프트로 멋있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 안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힐 텐데 보고 싶으신 분은 직접 오셔야 됩니다. 로드마인에. 로드마인은 중랑구에 있습니다. 서울시 여기 보시면 입구가 작아요. 입구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좁다, 트렁크가 뭐 이거 어디다 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가 입은 작지만 볼 막 이렇게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입구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머니 훅 들어갑니다. 여기 좌우 훅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넣으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예를 들어서 장을 봤다, 귤을 샀다. 그럼 여기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여기 한쪽에다가 귤이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 가방이 들어가, 막 꾸겨 넣다 보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는 게 MX-5예요. 그럼 골프는 어떻게 치냐? 옆자리에 놓으시면 돼요.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보스턴백을 그 사이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보스턴백이나 이런 기타 짐들은 이쪽 트렁크에 넣으면 충분합니다. 네. 저희 카탈로그 보시면은 공식 마츠다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작은 트렁크가 2개가 들어가죠. 이거 합성 아닙니다. 스몰 캐리어는 2개까지 들어가고 좌우에 텅텅 빈 공간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트렁크다.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은 그런 트렁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마츠다입니다. 마츠다. 보여드린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이 차가 이제 도심형 차라고 했잖아요. 보통 마츠다에서 광고하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예요. 도심에서 말쑥하게 정장 입은 아저씨가 이렇게 타는 모습. RF라서 그런 거 아니냐? 소프트 톱도 이렇게 정장 입은 말쑥한 아저씨가 도심에서 탑을 연다,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명 차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타죠? 수동이 유행을 하면서 트랙에서 많이 타는데 보시면 요렇게 탄단 말이죠. 요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뭐 정말 재밌게 타신다, 부러운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명 차라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경량화가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일본 차야 튜닝할 수 있도록 얘는 마치 도화지처럼 차를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차체 이런 것들을 다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튜닝을 했을 때 소화력이 제일 좋은 브랜드들이 다 일본 브랜드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엔진은 막 무겁고 이렇게 세팅한 게 아니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벼운 차에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막 달고 하체 보강하고 이렇게 해도 얘가 그거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요 트렁크에다가 윙을 달려는 건 조심하세요. 마츠다는 윙을 달려면 아주 소심한 거 붙이든가, 아니면 큰 걸 달고 싶으면 여기다 달아야 됩니다. 쿼터 패널 쪽에다가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야지 안전하지, 여기다가 하다가는 이렇게 확 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츠다가 이게 다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데 경량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츠다 MX-5 RF. 지금 제 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하기가 어려워요. 이 RF는 현지에서도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손님처럼 옵니다. 손님처럼. 오히려 수동이 조금 더 자주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동은 구입하기가 쉬우신데 그에 반해서 하드탑 RF 모델은 기회가 있을 때 구입하셔야 됩니다. 들어와 있을 때 빨리 오셔서 함께 보시고 설명 들으시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오시면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현금이나 뭐 리스, 할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마인에서 구입한 모든 MX-5는 3년간 6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상 수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전국에 있는 로드마인 정비센터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도 2번 무상 교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 차를 타게 돼도 정비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3년 6만 킬로가 지나도 로드마인 지정센터에서 여전히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되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로드마인 분들은 편하게 타실 수 있도록 제가 늘 신경 쓰겠습니다. 로드마인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서울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도 편하게 찾아오셔서 이 차량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고 놀러 오세요. 로드마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